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지네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쭉 뺐습니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고 묻는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성 있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근육 생성하는 게 다 틀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적인 영향을 받는 게 또 있죠. 틀립니다. 생활 환경이 틀리고, 어, 저 사람은 적게 운동하는데도 근력을 좀 크게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에게 헬스장에 갔더니 뭐 트레이너가 갑자기 뛰어라 한다면 그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게 트레이너가 할 일이죠. 저는 이제 PT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PT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 이제 경력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제대로 운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PT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운동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했어요. 약간 합기도 하고 헬스 했고 수영했고 뭐 쿵후하고 복싱하고 뭐 댄스 팝핀도 했고요. 지금은 뭐 헬스를 하고 있는데 복싱은 한 3년 배웠습니다. 그런데 관뒀습니다. 왜 관뒀냐? 이게 복싱을 하다 보니까 왼쪽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발목이랑 무릎이랑 골반이랑 어깨 돌리는데 하루 제자리에 한 1000번 넘게 뛰면 이걸 매일 같이 반복한다고 하면 이게 나만 알까요? 예. 그리고 제 직업이 이제 택시 운전기사라서 10시간 정도 이제 차에 앉아 있는 일인데 이게 다리를 거의 못 쓰고 있죠. 다리 근력을. 그런데 갑자기 폭발적인 운동량을 해라 한다고 하면은 사람 몸이 이제 그걸 못 따라가죠. 그리고 제가 주먹을 이걸 복싱을 해서 어디다 씁니까? 솔직히. 주먹은 굉장히 많이 세진 건 느끼는데 일단 제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릎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관장님 하고 물어보니까 관장님이 어려서인지 경험이 좀 부족해서인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관장님이 무릎 연골이 다 나가 있어요. 27살인데. 그래서 이거 조금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은 헬스 전단지 같은 몸을 바라지 마십시오. 못 만들어요. 뭐 작정한다고 해도 못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몸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야 할 거예요. 일단 프로틴이 들어가야 하고 식단 조절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면을 또 해야 합니다.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부하를 주는 건데 그거 과부하 주는 것만큼 휴식도 제대로 취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프로틴이 또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저는 프로틴이 몸에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근육질 보충제 먹고 얼굴에 여드름 생기거나 등에 뽀드락지 올라오거나 뭐 이런 거요. 그리고 근육질 보충제가 몸에 그렇게 좋은 게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원가에 절감을 해야지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많이 남기잖아요. 우리가 뭐 그 헬스 보충제가 뭐 박리담회의 조건이라고 해도 좀 좋은 고기가 아니라 좀 덜 좋은 고기를 쓰겠죠. 단백질을. 일단 그래서 저는 그냥 닭가슴살을 사 먹어요. 일단 첨가물이 안 들어있어서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물에 끓여서
그리고 전 나름대로 먹는 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할 몸은 헬스 전단지의 몸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메이웨더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메이웨더가 대단한 게, 메이웨더가 그 나이에 그런 몸 만들어지고 얍삽 만들어지고 관리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뭐 얍삽하긴 한데 일단은 최상의 위치에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분이. 그리고 약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를 써서 몸 만들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3개월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득근한 사람은 진짜 허무하죠. 그런 거 보면, 아, 약을 나도 쓸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했거든요. 뭐 진짜 쓰는 사람을 보니까 몸 변화가 너무 틀리니까, 와, 나는 10년 동안 했는데 쟤는 뭐 3개월에 이걸 그냥 따라잡네, 넘어버리니까. 하지만 약을 쓴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어차피 운동이 건강을 위한 건데, 예, 약 쓸 필요는 없죠. 외모를 위해서라도 해도 그 다음에 오는 건 이제 부작용인데, 그걸 굳이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업계의 운동법은 저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력이랑 유연성이랑 심폐지구력이죠. 여기에 좀 추가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기술적인 면인데, 기술적인 거에서도 이제 좀 부상을 당하지 않게 오래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PT 하는 애들이나 운동하는 애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스 시장의 심폐지구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헬스장 가면 달리는 사람보다 운동기구 잡고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 심폐지구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심폐지구력이면 대부분 달리기나 뭐 사이클 같은 건데, 심폐지구력을 하면요, 일단 심장 크기가 증가하고요, 혈액 공급이 증가됩니다. 안전 시 심박수가 감소하고 교감신경이 감소하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그리고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하고요, 산소 공급량 증가하고 영양소 공급 증가하고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하고요, 에너지 생산량 증가하고 지방 사용량 증가하고 인슐린 민감도 향상이 증가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이 감소하고요, 골밀도가 상승합니다. 인대 연골, 이제 인대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근육 같은 것도 향상돼요.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량 증가하고, 달리기 같은 거 하면요, 하체가 발달하니까 지방 전환이 감소하고요, 체지방 감소되고 편도체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해마, 뇌가 좀 차분해집니다. GAB가 증가하고요, 머리가 또 좋아집니다. 도파민이 증가하고 집중력 향상, 항우울증 효과, 우울증 재발 방지되고요, BDNF 분비 증가, 스트레스 감소하고요, 뇌세포 보호하고요, 뇌세포 생성하고요, 뇌세포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웨이트를 하다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학습적인 것도 있어요. 집중력이 향상되고 두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는 유산소 운동을 지금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비중을 높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각 잡힌 근육이거나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게 굉장히 늦어요. 각 잡힌 근육이나 근육 펌핑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뭐 복싱 선수라고 하면은 주먹으로 하루 종일 훅훅훅훅훅 막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이 삼두근 쪽이 이제 뭐 단단할 것 같죠. 헬스 뭐 그러려면 의외로 말랑말랑해요. 태권도 선수 발차기 하면요, 종아리가 뭐 각지고 단단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의외로 말랑거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차기 하고 계속 주먹질 하면은 근육이 좀 유연성이 생기긴 한데, 조금 응집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럼 일단 제가 무릎이 안 좋은데, 달리기 하면 더 안 좋아지게, 근데 무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연골 사이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강화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제 몸으로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무릎이 안 좋으면 달리기 하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달리기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무릎이 좋아져서 아프지가 않아요. 전 계단 오를 때 이제 왼쪽 무릎에 소리가 나거든요. 때로는 좀 불편해요.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면 달리기를 좀 하는데 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래 못 달린다고 한다면 일단 걸으십시오. 한 10분 정도 걷고 나서요. 몸이 좀 달아오른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조금 뛰고요. 조금 뛰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거나 숨이 가파르다고 생각하면 다시 걷습니다. 이런 방법을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래 하지 마시고 뭐 20분 정도 했다가 시간을 좀 늘리면 되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런닝머신에 칼로리를 소비량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좀 다리가 좀 불편하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구려 쓰지 마시고요. 좋은 거 쓰세요. 한 3만원 조금 넘어가는 거 그거 사용하십시오. 싸구려를 쓰면요. 가격은 한 만원대 하긴 하는데 빨거나 이제 땀에 적어주면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니까 일단 다리가 아프진 않아요. 전 지금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지향해야 할 운동은 바로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여러분 몸에 나오는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죠. 저는 지금 목표를 체력을 기르는 운동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을 이제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또 수면도 어느 정도 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체력이 느는 거라서 오늘은 의외로 이제 좀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의외로 운동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갖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볼 책이 좀 많은데 이 책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책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뱃살이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이걸 리뷰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십시오.